아니 보면은 ETF가 100개 만들어지면 그 중에 30개가 상폐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장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ETF가 10년 뒤, 5년 뒤에 상폐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걸 이렇게 장투로 사는 건 진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ETF 많이 사용하시나요? 뭐 많이 있죠. QQQ랑 같은 것도 있고, 다른 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SCHD, 귀족 배당 그런 상품도 있고 한데, 요즘 너무 ETF가 난립되고 있고 사람들이 ETF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좀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정보들도 많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채권 사태 했었죠. 채권을 사라고 그러고 TMF, TLT 추천해 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TMF, 뭐 TLT는 그렇다 치고 TMF 같은 상품은 애초에 채권을 기초 자산을 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지 채권 투자가 절대 아니에요. 채권 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채권 투자 개념 자체가 다른 상품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ETF가 얼마나 위험성이 높은 상품인지 한번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그렇고 저 아시는 분도 이 ETF 잘못 들어갔다가 잘못된 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오를 거라고 베팅했는데 내려간다, 내렸는데 올라간다, 이거는 뭐 저희 잘못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올라가는 건데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ETF가 상폐되거나 ETF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익이 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례들을 좀 짚어보면서 과연 우리가 ETF를 정말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좀 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듣듯이 그냥 쭉 한번 들어보세요.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먼저 정치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ETF가 갑자기 왜 정치가 나오냐는데, 이 정치 논리 때문에 ETF가 많이 바뀐 적이 많이 있어요. 참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TR이라는 게 있거든요. 토탈 리턴이라는 건데, 여기를 보시면 네, 여기죠. 토탈 리턴. 이게 어떤 상품이냐면요, 일단 좀 한 가지 이해할 게 필요한데, 그 배당을 받게 되면은 이 배당금 같은 경우에서는 그 종합금융소득세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배당이랑 이자 소득세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2천만 원이 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15.4%의 그 배당 소득세가 붙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증권사에서 그 받았던 배당금을 재투자, 다시 사는 식으로 돌려버리면은 실제로는 배당금을 받고 있지만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큰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연금 같은 거 할 때 저도 많이 추천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금융투자 소득세라고 새로 신설되면은 이 잘 굴러가고 있던 ETF가 상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왜냐면 ETF는 그냥 쭉 가는 거지 갑자기 법이 바뀌었다고 상폐되는 게 어딨어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거니까 뭐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쳐요. 또 하나 화나는 일이 있었는데, 러시아, 혹시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가 완전 많이 빠졌잖아요. 여기 보시면 러시아의 MS 기초 지수가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전쟁 터지고 나서 확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 빠졌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만약에 이게 그 뭐 QQQ처럼 이게 이제 러시아의 나스닥 같은 건데, 만약에 이게 QQQ라 생각했으면은 여기서 샀으면 여기까지 그냥 버는 거예요. 이만큼. 여기가 2000이니까 거의 뭐 한 2000 생각하면은 50% 정도 벌었다 생각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쯤에서 상폐시켜 버리거든요. 이게 어떤 일이 벌었냐면은 보세요. 이렇게 러시아 ETF에 베팅했는데 지금 여기 서방 국가에서 러시아를 지금 제재한다 그러면서 싹 다 이거 상폐시켜 버린 거예요. 거래 정지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다 이렇게 상폐가 되거나 아니면은 거래 정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나는 분명히 여기에 투자했고 내가 올바르게 본 것처럼 가는데 왜 이게 상폐가 돼야 돼요? 난 ETF를 샀는데. 이것도 정치 논리에 의해서 상폐된 거죠. 그리고 뭐 원자재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뭐 따로 하진 않을게요. 그건 ETN 이런 거여가지고. 어쨌든 간에 정치에서 뭔가 터지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새로 세금 같은 게 신설되면서 이런 ETF가 상장 폐지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두 번째로 경제 논리가 또 발동하게 되는데, 이것도 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는 일인데, 혹시 예전에 삼성증권 WTI 사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유 ETF가 원래는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면서 사람들이 수익이 많이 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삼성증권에서 자기 멋대로 운용을 갑자기 이상하게 하면서
수익을 많이 내지 못했어요. 이성적으로 갔으면은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났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운용사에서 자기 멋대로 했기 때문에, 뭐 정확히 설명하면 이게 선물 옵션 개념을 설명드려야 돼가지고 그러진 않을게요. 이게 근월물과 뭐 그런 걸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원래는 해오던 방식과 좀 다르게 운용을 해버려가지고 그 순간에만 사람들이 피해를 되게 많이 봤어요. 정확히는 피해를 많이 봤다기보다는 수익을 많이 내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원했던 그런 값보다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운용사 자체가 뭐 망하거나 그런 경우인데, 며칠 전에 올랐던 거였거든요. 항상 계속 올라와요, 이거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상장 폐지되고 있는데, CHNA 제가 투자한 상품이었거든요. 물론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상장 폐지가 됐어요. 다른 그 증권사랑 M&A 되면서 얘가 상폐가 됐는데, 이게 어떤 상품이냐면은 차이나의 바이오팜,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이랑 바이오 쪽, 그쪽에를 모아놓은 ETF인데 상장 폐지돼 버렸죠. 물론 ET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상폐돼도 다른 주식이랑 다르게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건 남는 잔존 가치는 다 보존해 주더라, 이만큼 다 돌려줄 거 아니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주식 같은 거는 물려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기 처음 차이나 여기에 들어갔던 이유는, 내가 봤을 때 10년 뒤에 중국의 바이오가 지금보다는 위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얘네가 운용사에서 이걸 상폐시켜 버렸어요. 그럼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거죠. 다른 ETF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채권 ETF에 들어갔는데, 채권 ETF 사실 TMF는 사실 모르겠어요. 레버리지 상품은 좀 다른 게 있는데, 어쨌든 TLT 같은 경우에, TLT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뭐 마이너스 10%, 12% 나고 있잖아요. 버티면 무조건 본전은 와요. 왜 올 수밖에 없냐면은 이렇게 고금리를 지속할 수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TLT를 운영하고 있는 운용사가, 여기 운용사 아이쉐어즈에서 갑자기 아이쉐어즈가 망한다든지, 아니면 아이쉐어즈에서 나 더 이상 안 하겠다, 상폐하겠다 해버리면은 이만큼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버티면 무조건 올라오는데, 내가 만약에 채권으로 그냥 샀으면은 무조건 언젠가는 탈출할 수 있는 가격인데, 얘네가 여기서 멋대로 이거를 상폐해서 팔아버리면은 저의 미실현 손실이 실현 손실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투자할 때 ETF로 들어간다는 거는 리스크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가 그 주식의 상장 폐지 리스크가 첫 번째 생기고, 두 번째는 이 ETF를 운영하는 운용사의 상장 폐지 리스크가 생겨요. 그래서 리스크가 더블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0년 트레저리 본드라 생각하면은 미국의 20년 채권시죠. 이 20년 채권이 망하는 경우는 딱 하나 있어요. 미국이 망한다. 그게 가장 큰 리스크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ETF로 채권을 사게 되면 리스크가 두 개 생겨요. 첫 번째, 미국이 망한다. 두 번째, 아이쉐어즈가 망한다. 왜 우리가 리스크를 두 개를 줘야 돼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ETF는 안 돼. 그 QQQ나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망하진 않아요. 근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거. 내가 이 QQQ를 산다고 했을 때, 나는 미국에 투자할 거야.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이건 무위험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가장 큰 위험 요소는 QQQ 자체가 아니라 인베스코예요. 이 인베스코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고, 인베스코에서 QQQ를 더 이상 서비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비록 QQQ에서 플러스는 상관이 없는데, 마이너스 난 상황에서 QQQ가 상폐시켜버리면은 지금 마이너스 난 만큼 무조건 져야 손실이 나는 거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물론 저는 QQQ나 SPY 이런 게 상폐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얘는 절대 진짜 상폐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뭐 10년 넘게 남은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아닌데, 근데 물론 저는 이 QQQ가 지금 상폐한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QQQ, TQQQ, SQQQ 이런 건 절대 상폐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사셔도 돼요. 이거 사실 이거는. 근데 이건 예시를 들어드린 것 뿐이니까. 저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은 뭐 ETF가 그럼 뭐 알겠다, 러시아 상폐되고 뭐 CHN에 상폐된 거 알겠다. 근데 뭐 얼마나 많이 발생하냐. 진짜 많이 발생해요. 여기 이건 2017년도 기사긴 한데, 서바이벌 레이트가 이제 ETF가 살아남은 것들의 퍼센테이지거든요. 이쿼티, 주식을 기초로 하는 ETF가 거의 2,000개가 2017년 기준에 있었는데, 그 중에 그 500개 정도가 문을 닫아가지고 30% 정도는 다 문을 닫아요. 자, 보면 여기 뭐 이런 거 많이 여기 있는데, 뭐 빅스도 있고 뭐 커머디티도 있고 해서 토탈 내보면은 73.8%, 한 70% 정도가 살아남고 30%는 다 나가거든요.
내가 지금 들어간 ETF가 그 30%에 들어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HNA처럼 나는 중국의 바이오가 잘 될 것 같아서 투자했는데 갑자기 얘가 멋대로 상폐시켜버리면은 그 손실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ETF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ETF를 투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ETF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그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그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게 내가 이거를 1년, 2년 하는 게 아니라 5년, 10년을 봤을 때는 좀 더 안전하고 롱런 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ETF 제발 믿을 수 있는 거 사시고 진짜 제발 그만하세요. ETF 좀. 네, 여기까지입니다.